자, 우선은 두 가지 형태의 등비주얼 극한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 따라하세요. R의 n승 R의 n승이 아니어도 어떤 식의 n승이라는 식이 포함이 돼 있으면 따라하세요. 등비주얼 로 해석을 할 거예요. 자, 얘는 A 곱하기 R의 n-승이다. 그게 등비수열이야. R의 n승꼴이 포함되어 있으면 등비수열이야. 얘 첫 항이 뭐고? 이 수 원 내용이 아니라 첫 항 뭐고? A 공비가 뭐인? R인 등비수열 치우. 놓쳤어? 알면 대답해줘. 자, 얘는 그러면 얘도 등비수열이거든? 첫 항이 몇이고? R 공비가 몇이? R이 우리가 R 곱하기 R의 n-승이니까 첫 항 공비가 둘 다 R인 돼 있어요. 얘는 일반항 기본 꼴이고요. 여기서 A랑 R이 똑같으면 이렇게 변하는 거니까 얘는 제일 특별한 하나의 케이스인 거야. 근데 얘가 자주 나와서 이를 따로 내 표를 그려놓는데 둘 다 알면 너무 좋고 얘가 자주 나오니까. 근데 얘만 알면 무조건 풀 수 있지만 조금 비효율적이고 얘만 알면 저걸 써야 될 때는 무조건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둘 다 알면 좋겠어. 아빠는 그래도 피니시는 개념 테스트 이거 왼쪽 것만 보겠는데 둘 다 보겠습니다. 네,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얘 조건은 간단하게 이거는 그냥 이해하면 완전 간단하거든? 이해하는 건 전혀 어렵지 않아. 근데 외우는 게 문제인 거야. 자, 만약에 A가 0이라면 그러면 R이 몇이든 상관없어요. 첫 항이 뭐가 되고 0, 둘째 항 뭐가 돼요? 0, 전부 다 몇이라서 0. 그럼 N이 무한대로 갈 때 해서 극한 구해봐도 몇으로 수렴? 0으로 수렴한다고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자, 그럼 이제 나머지 4개 케이스는 첫 항이 0이 아닐 때 라는 거는 귀찮아서 안 써놓긴 했는데 알고 있으면 돼요. 자, A가 0이 아닐 때는 R에 대한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거든. R이 어떤 일에 따라 달라지냐면 R1보다 크고 R1보다 작다? 그러면 약간 이런 느낌이야. 예를 들어줄게. 리미트하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5 곱하기 3분의 1을 N승 뭐 이렇게 더 쳐보자. N-승 써줄까? 그럼 이거는 대입관찰하면 이 친구는 어떻게 되고요? 5로 수렴. 이 친구는 어디로 수렴? 0으로 수렴. 이거 감소하는 지수 함수잖아요. 어디로 수렴? 0으로 수렴. 수렴 곱하기 수렴이니까 분리해서 계산하면 몇으로 수렴? 이렇게 결과를 얻어낼 수 있어야 돼. 또는 음수여도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뭐 2분의 1에 n-1 이렇게 생겼어도 마찬가지야. 계산을 할 거면 마이너스 그냥 빼내고 하면 되거든. 익숙해지면 그냥 안 빼고 바로 그냥 0 되겠지 하고 풀어도 되는데 처음에 헷갈릴 때는 마이너스 빼내도 괜찮아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의 n-1 2분의 1의 n-1 이러면 너는 처음 수투에서 처음 넘어왔을 때 계산하기는 편하거든. 대입관찰하면 이거 어디로 수렴? 마이너스 2 얘는 몇 또는 몇? 뿔마 1 n에 따라 뿔마 1, 1마일, 1마일 왔다 갔다 하겠죠? 이 친구 감소하는 지수함수죠? 어디로 수렴? 0으로 수렴. 그러면 수렴 곱하기 발산 곱하기 수렴이지만 지가 뿔마일 R을 왔다 갔다 해봤자 얘가 몇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0 끌고 가니까 몇으로 수렴할 것이다. 이런 느낌인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R이 절대값이 1보다 작다면 그러면 극한이 항상 0으로 수렴한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근데 만약에 1, 마일 봤으니까 1일 때, 아니 마일일 때, 그리고 바깥쪽 수직선상으로 따지면 마일, 1, 그 사이 바깥쪽 이렇게 해서 바깥쪽은 한 번에 그냥 절대값 R1보다 네, 이렇게 쓸게요. 참고로 이 친구도 표현을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으면 좋거든요.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랑 똑같은 말인 거야. 이걸 풀어 써주면 R보다 크고 R이 1보다 작을 때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자, R이 1이래요. 그럼 첫 항은 A였어. 둘째 항은 뭐가 되는 거야? A. 셋째 항도 A니까 이 수열의 극한은 뭐가 되겠네요? A로 수렴. 자, R이 마이너스 1이래요. 첫 항이 A야. 둘째 항은 뭐가 될까요? R이 마일이면? 일단 이거 지금 대답 못하면 너네 수원을 다시 해야 돼. 첫 항이 A. 공비가 마이너스 1이래. 둘째 항은 뭐야? 셋째 항, 둘째 항은요? 마이너스 A. 셋째 항은? A. 그 다음은? 마이너스 A. 그럼 이거 뭐 한다고 말하면 될까요? 뭐 한다고 말해야 돼?
진동 발산. 이제 발산 중에도 진동인데 그래서 그냥 발산해도 괜찮아요. 진동으로 쓸까요? 발산 괄호고 진동 해도 되고 아니면 진동 아니면 진동 발산 발산 다 괜찮아. 근데 절대값 R이 1보다 크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뿔만 먼저 발산 이렇게 말해도 괜찮고 진동도 포함돼서 보통 그냥 발산이라고 하는데 공부할 겸 자세히 한번 써주면 여기는 지금 R이 1보다 클 때 들어가 있고요. R이 R보다 작을 때 들어가 있거든. 이건 그냥 진동이에요. 왜냐면 음수기 때문에 절대값은 이렇게 점점 커지거든. 곱하면 마이 2라고 생각해보세요. R이 마이면 절대값이 2배씩 늘어나는데 부호 뿔만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뿔만 플러스만 돼도 아니고 마이너스만 돼도 아니니까 진동 발산이야. 근데 R이 1보다 큰 1, 2 이렇게 되잖아? 그럼 이건 이제 A에 따라 달라요. A가 양수다, R이 양수다. 그러면 곱한 것도 무조건 무슨 수니까? 양수분이 어디로 발산할까요? 무한대로 발산. A가 음수다, 공비가 양수다. 곱한 건 무조건 무슨 수니까? 음수고 절대값이 점점 커지니까 어디로 발산한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여기까지가 되나요? 사실 요만큼은 사실 다 발산을 생각해도 괜찮아. 발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따라하세요. 수렴할 조건. 정확히 두 개의 상황을 처리할 수 있어야 돼. 얘네 둘은 어디로 수렴할 상황이에요? 두 가지 상황을 알아야 되는데요. 0으로 수렴할 조건. 을 물어보면 조건 이걸 말해주면 돼요. A가 어떻거나 0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R이 1보다 작을 때라고 말해줄 수 있으면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A, R의 n-0이 0으로 수렴할 조건 말해주세요!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첫 탄이 0이거나 공비가 마이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0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뭐도 알아야 되냐면 그냥 이건 0으로 수렴, A로 수렴 이렇게 세 개를 묶으면 그럼 따라하세요. 수렴할 조건. 0으로 수렴? 아니 수렴할 조건. 이것도 쓸 수 있어야 돼. 수렴할 조건은 이 빨간색 아까 했던 거에다가 R이 몇인 경우가 추가된 거예요? 1인 경우 추가됐으니까 얘는 A가 0이거나 또는 여기 등호가 이렇게 추가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발산할 조건인 거죠. 발산할 조건은 물어본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얘를 이해를 하고 외워서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중괄호 안쪽에 뭔가 표현은 수열이면 이게 일반항이라는 얘기야. R분의 R제곱 플러스 1이 수렴할 조건. 이런 식으로 물어봐. 이렇게 물어봐. 아니면 이렇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이게 수렴할 조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여기에 집중을 해야 돼. n승에 집중을 해야 돼. 따라하세요. 세모의 n승. 그리고 이거 따라하세요. 첫 항이 세모. 공비가 세모인 등비수열. 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해. 비적분에서는. 이해가 되니? 어떻게 들어도 상관없어. 뭐 5분의 fx-2의 n승 이렇게 돼 있어도 이거 집중해야 돼. 그러면 이것도 R의 n승 꼴인 거야. 첫 항이 몇이고? 5분의 fx-2 이거 첫 항. 공비도 이 친구인 등비수열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이게 안 되면 애초에 그냥 문제가 안 풀려. 근데 이건 초등학생한테도 가르쳐도 이거 할 수 있는 거야.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생소한 거니까. 자, 그래서 얘가 수렴할 조건 물어보면 첫 항이 세모, 공비가 세모인 거야. 그럼 우리가 등비수열이 수렴할 조건을 알면 돼요. 근데 얘가 가장 기본 꼴이긴 한데 주로 문제는 이게 많이 나온다고 했죠? 첫 항과 공비가 같을 때라 그랬지? 그럼 1번 케이스가 첫 항이 몇일 때? 0일 때고 두 번째는 공비가 마이너스 1 사이일 때잖아요. 근데 얘 2번 케이스는 A랑 R이 어떨 때였어? 같을 때지. 그럼 A가 0일 때는 R이 0일 때랑 똑같은 말이라서 어차피 여기 포함이 돼. 그래서 얘를 굳이 1번 케이스를 안 써도 돼서 저 하나 빠지는 거예요. 1번 케이스가 빠진다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해서 0으로 아니 A로 아니 1로 수렴 이건 발산.
0로 수렴, 1로 수렴, 발산. 똑같은 거예요. 거기서 첫 번째 케이스가 그냥 빠졌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수렴할 조건 하면은 이 두 가지 케이스를 말해주면 돼. 공비가 누구보다 크고 말보다 크고 누구보다 어떻다? 1보다 작거나 같다. 그게 수렴할 조건이에요. 그 표현 이걸 외워야 문제가 풀려. 안 그러면 무조건 못 푸는 거야. 얘가 수렴할 조건 또는 수렴한다라고 내가 이거 해석을 해야 되거든. 얘가 수렴합니다라고 말하면 아 그래? 그럼 세모가 마일보다 어떻고 크고 1보다 어떻다. 이렇게 식을 표현하고 시작해야지. 이거 표현 못하면 바로 문제가 안 풀려요. 이거 이렇게 쓰고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이걸 쓰려면 저 표를 내가 외우고 있어야 돼. 따라하세요. 등비수열이 수렴할 조건. 또는 이거를 개념 이름을 따라서 등비수열의 극한. 내가 너네 백지 준 다음에 야 등비수열의 극한 써봐 하면은 첫 번째는 무조건 쓸 수 있어야 되고 너네가 좀 더 빠르게 슥싹하려면 두 번째 거까지 할 수 있으면 좋아요. 지금 한번 채워 써볼까? 써보세요. 그래서 저걸 알아야 되고요. 꼭 A랑 R이 아니어도 A의 역할, R의 역할을 하는 어떤 식이 있다면 그 식에 대한 조건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해석하려면 이 표를 외우고 있어야겠죠? 이따가 쉬는 시간 하고 그때 외울 시간 좀 주고 쉬는 시간 끝나고 시작할 때 테스트를 보겠습니다. 오른쪽 것도 쓰세요. 너 오른쪽 거 다 쓰자 그냥. 영구로 수렴. 인으로 수렴. 이걸 옆으로 칸을 좀 더 띄어서 쓰기 편하겠구나. 편집 좀 하고 있을게요. 쓸 수 있죠? 하면 필요가 없지 않나? 그래서 처음에 너네가 문제 풀 때는 한 번에 딱 못 외울 수도 있으니까 한 번 봤다고 이거 바로 외우긴 힘들 수도 있잖아. 설명서라 생각하고 계속 다시 확인을 하세요. 보다 보면 외워지니까. 처음에 우리가 물론 이제 테스트를 보긴 하겠지만 보고 나서 또 잠깐 기억해다 또 까먹잖아. 계속 보세요. 나중에 주기적으로 내가 클리닉 시간에 클리닉 쌤한테 얘기를 해서 테스트를 보게 할 테니까 이 개념 등비수열의 극한이라고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등비수열의 극한 써봐 하고 백지를 그냥 줄 거예요. 백지를 준 표 이렇게 다 채웠으면 돼요. 1번 얻을 때, 2번 얻을 때 표 그냥 다 그릴 수 있으면 돼요.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되고 이따가 테스트 볼 때도 그냥 백지만 줄 거예요. 백지 주고 등비수열의 극한 설명해봐 하면 내가 표 2개 그리고 표현할 수 있으면 돼요. 일단 얘는 외우는 건 이따가 하고 일단 얘를 외웠다는 전제 하에 우리가 다음 내용들을 좀 얘기를 해볼게. 그래서 일단 등비수열의 극한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상황에 따라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배워봤고 실제로 이제 얘는 이제 복잡한 문제를 풀 때 얘가 되게 중요하고요. 단순한 극한식 계산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거든. 이건 이 뒤에 설명을 해볼게. 자, 예를 들면 지수식이 표현되면 이게 첫 항이 B, 공비가 B인 등비수열.
첫 항이 A, 공비가 A인 등비수열. 이렇게 해서 대입관처럼 하면은 A, B가 1보다 클 때래요. B가 더 크대. 1보다 크죠, 밑이? 이 지수함수 뭐하는 지수함수예요? 증가니까 어디로 가요? 뭐하는데 얘는 어디로 갈까? 뭐하는데 이렇게 처리를 해도 되는데 항이 하나하나밖에 없잖아요. 보통 지수식 그럼 지수치를 묶어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돼요. 이렇게 묶어 생각을 하고 그럼 이게 첫 항이 뭐고? B분의 A고 공비가 B분의 A는 무슨 수열? 등비수열로 해석을 해야 돼. 내가 말했죠? 세모의 n승 꼴이 보이면 무슨 수열로 해석해야 된다고? 등비수열 첫 항이 뭐고? 세모 공비가 뭐인? 얘는 이렇게 되면 네모 곱하기 세모 n 플러스 이렇게 되면은 첫 항이 뭐라고 봐야 될까? 수 원내용이요? 이렇게 봐야지. 첫 항이 뭐고? 네모 곱하기 세모 1첫 항이 되는 거죠. 공비가 뭐임? 이렇게 되는 거지. 아니면 1대1도 우리가 네모 곱하기 세모 2승 이렇게 구할 수 있잖아요. 얘들아 너네가 대답을 해줘야 내가 이해를 했구나 안 했구나 하고 알지. 그냥 무작정 가만히 있으면 내가 지금 진도를 못 나가 계속?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세요. 내가 설명을 좀 자세히 해줄게. 알면은 안다는 표현을 해줘야 내가 아 이해했구나 하고 넘어가지. 계속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내가 불안해가지고 진도를 못 나가요. 이해 못한 거 아니야? 이거 이해 못하면 다음 거 이해 못하고 또 이해 못하고 뒤에 거 오늘 수업 안 되는 거랑 똑같으니까 진도를 못 나가. 자 보세요. 이 방안 같은 경우는요. 얘는 항이 분모에 1개, 분자에 항이 2개 있다. 그러면 대입관찰에서 풀 수도 있지만 보통 이제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해서 푸는 경우도 있잖아요. 둘 다 보여줄게요. 그럼 얘는 리미트 한 다음에 n이 무한대 걸 때 하고 이 친구는 k분의 a라고 b의 n승분의 a에서 아까 위에서 지수법칙으로 묶는 거 보여줬죠? 그럼 얘는 이렇게 쓰면 되죠. k분의 a라고 b분의 a의 n승 이렇게 더하기 저렇게 분리하면 약분하면 그냥 k분의 a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변형했으니까 대입관찰 해보면 이 친구 어디로 갈까요? 아까 이거 얘기 안 하고 넘어가버렸네. B분의 A에서 얘 등비수열 아까 이거 얘기하다가 색분의 아닙니다. 이게 첫 항이 뭐고 B분의 A고 공비가 뭐임? 그럼 얘는 첫 항하고 공비가 똑같지. 그러면 표를 딱 떠올릴 때 왼쪽 표 오른쪽 표가 2개 있었잖아요. 첫 항이랑 공비가 똑같을 때는 오른쪽 거 그걸 생각하면 돼. 이게 공비가 R이 지금 0보다는 크지만 1보다 어떤 상태야? 작지? 그럼 아까 그 표에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표 한번 확인해 볼래요? 0으로 수렴한다 그랬어. R이 마일이랑 1 사이다? 무조건 어디로 수렴하게 된다? 0으로 수렴. 제 R이 지금 뭐보다 작기 때문에 1보다 작은 양수니까 무조건 뭐가 될 거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얘를 여기 이제 포함되어 있으니까 얘 어디로 수렴? 0으로 수렴. 얘 어디로 수렴? K 플러스 1에서 수렴 더하기 수렴이니까 뭐에서 뭐 할 수 있죠? 분리해서 계산하면 어디로 수렴?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따라하세요. 무한대로 말산 무한대로 말산 무한대로 말산 그럼 분자는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니까 무한대로 가겠죠? 그럼 뭐분의 뭐 꼴로 해석할 수도 있어? 우리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은 미적분에서는 어떻게 다룬다 그랬죠? 누구의 가장 어떤 뭐로 어떻게 한다? 분모의 가장 큰 무한대로 나눈다. 지금 분모의 무한대가 하나밖에 없죠. B의 n승으로 나눠버리면 돼. 자 그러면 식을 어떻게 될 수 있느냐를 아래다 써줄게요. B n승 나누면 리미트 하고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k만 남을 거야. B분의 a의 n승으로 묶어줄 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변형하고 다시 대입관찰을 하는 거야. 분모 뭐로 수렴? k로 수렴. 분자는 여기 어디로 수렴? 어디로 수렴? 이거 수렴 더하기 수렴이니까 수렴하고 나누기 수렴이니까 k는 0이 아니겠죠? 0이면 분모가 애초에 정의가 안 되잖아. 0이 아닌 거야. 그러면 얘는 분리 계산하면 뭐대 뭐 수렴? 이렇게 하면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다루는 방식으로 푼 거고 둘 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분모의 항이 2개, 분자항이 2개일 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m이 음수면 마이너스면 되긴 하겠지만 무한대 무한대가 될 것 같으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지 않을까 해서 따라서 가장 큰 무한대로 나눈다. 지금 A n승도 무한대고 B의 n승도 무한대인데 누가 더 큰 무한대요? 지수 함수일 때는 이런 느낌을 생각하면 돼. 누가 더 무한대로 빨리 가느냐의 차이거든. y는 AX
y는 bx. 밑의 대소에 따라 그래프를 보면은 x좌표가 1일 때 밑이 보이는 점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y좌표가 여기 몇 콤마 몇일까요? 1 콤마 a. 그때 y좌표가 자기 밑이 되니까 밑이 보이는 점이라고 부르는 거죠. 1 콤마 몇이에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밑이 지금 누가 더 큰 거야? b가 더 큰 사람이 a형의 a 여기 b니까 b가 더 크잖아. 그때 누가 더 무한대로 빨리 가요? 빨리 가. 그러니까 따라서 더 큰 무한대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얘는 분모 분자를 누구로 나누면 되겠다. bn승으로 나누면 되겠다 해서 여기서도 아까 bn을 나눴던 거야. bn승으로 a 무한대로 갈 때 하고 그러면 l 곱하기 하고 또 b분의 a로 내가 묶어주겠죠. 지수법칙으로 분의 하고 b분의 a의 n승 플러스 k 이렇게 되겠죠. 대입 관찰하면 이 친구 어디로 수렴? 어디로 수렴? 그러니까 어디로 수렴하겠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수초에서 이렇게 배웠잖아요. 리미터 x가 무한대로 갈 때 ax제곱을 땡땡땡 분의 bx제곱을 땡땡땡 있으면 a가 0이 아니라면 우리가 얘가 어디로 수렴하더라? 개수비로 수렴해서 a분의 b로 수렴하는 거였죠? 왜 개수비로 수렴하느냐? 가장 큰 무한대로 나눠버리면 얘보다 차수가 낮은 애들은 전부 다 어디로 수렴할 거기 때문에 0을 수렴하니까 굳이 볼 필요가 없어서 개수비만 보자는 거였어요. 마찬가지예요. 가장 큰 무한대 빼고는 다 0으로 어차피 수렴하기 때문에 따라하세요. 가장 큰 무한대의 개수비로 수렴 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사실 여기 봤을 때 얘는 들만 봐도 돼. 뭐분의 뭐? 이렇게 바로 되는 거고요. 뭐분의 뭐? 1분의 k.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바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되나요? 라고 중간에 설명을 요구하면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돼. 그게 아니라면 굳이 이걸 하고 있을 필요가 없이 개수비 바로 써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거는 대입 관찰하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예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우리가 어떻게 나눈다고 배웠니?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최고차항으로 묶어내기도 있는데 따라하세요. 통분, 유리와 인수분해. 그게 안 되면 하나 더 있는 거였어. 통분할 게 있어? 없어요. 유리할 게 있어요? 없어요. 인수분해 뭐 할 건데. 그래서 따라서 최고차항으로 묶어내기. 로 우리가 수초에서 배웠었어. 미적분에서 그걸 뭐라고 내가 바꿔서 부른다고 했죠? 가장 큰 무한대로 묶어내기. 참고로 지수식에서는 미체 절대값이 크면 큰 무한대라고 했죠? 음수도 상관없어. 마이너스 10 2 있으면 마시 1일 때가 더 큰 무한대야. 자, 얘 같은 경우는 그러면 누구로 묶어내기를 하면 될까요? B의 n승으로 묶어내기를 해보면 결과를 알 수가 있어. 왜냐면 그러면 B n승은 상수가 되고요. B n승보다 작은 무한대들은 전부 다 뭐로 수렴하게 될까요? B보다 작았던 이 A n승은 어디로 수렴? 0을 수렴해버리니까 이제 최고차항만 딱 가장 큰 무한대. 이게 몇으로? 이게 어떻게 되고요, 결과가? 무한대. 이 친구는 1, 이 친구는 몇? 0이니까 대입 관찰하면 무한대 곱하기 1꼴이니까 뭐 할 것이다? 무한대로 발산. 부정형이 아니라 정형이 되는 거야. 원래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부정형이었죠? 근데 정리해보니까 이 부정형이 아니라 정형이다를 알 수 있게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이거 한번 따라서 써볼까요? 써보도록 합니다. 너네가 미적분 선행 안 하는 친구가 대부분이잖아. 그러니까 모르는 거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물어봐야 돼. 이거 모르면 뒤에 계속 다 놓쳐요. 다 연결되니까 놓치면 안 돼요.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고 있긴 한데 (1호독은) 좀 자세히 설명하고 (2회독) 때는 개념 그냥 빠르게 훑고 문제 쭉 풀 거니까 (1호독) 때만 조금 지겨워도 똑같은 거 여러 번 설명했는데 잘 들으세요. 30 자, 다 쓴 친구는 우리 위에 아까 이거 표 2개 이따가 시험 본다고 했죠? 좀 읽어보고 있으세요.
틀리면 깜지 5번. 왼쪽 표 틀리면 왼쪽 표만 5번. 오른쪽 표만 틀리면 오른쪽 표만 5번. 둘 다 하시면 둘 다 5번씩이에요. 웬만하면 쓰지 말고 한 번에 딱 외워서 통과했으면 좋겠어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아래 n승이 포함되어 있는 어떤 복잡한 수열의 극한에 대해 조사를 하는 건데요. 자, 얘는 이제 기본 꼴로 만약에 다루자면 대입 관찰에서 이 n승은 무한대로 발산하겠지만 아래 n승을 알 수가 없어. 아래 범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케이스를 여러 개로 나눠야 되는데 결국은 무한대면 무한대든 뭐든 결국은 무한대로 가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이 n승이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무한대는 이 n승으로 나누고 생각을 해도 되는데 r이 더 커질 수도 있어서 좀 애매해지는 상황인 거거든. 그래서 얘 보통은 어떻게 다루냐면은 일단 이 n승으로 나누고 시작을 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막 지수식 여러 개가 있는데 미시수 포함된 게 있다? 이걸 나누고 시작을 해. 그러면 2분의 r의 n승 플러스 1분의 5 곱하기 2분의 r의 n승 마이너스 1. 지금 이거는 2의 n승으로 나누고 시작을 하는 거죠. rn승으로 나누고 싶으면 rn승 나눠도 돼. 어차피 r이 양수기 때문에 rn승 나눠도 괜찮아요. 자, 그런 다음 판단을 하면은 무한대 또는 뭐 0 무한대 0 무한대 애매한 상황이었는데 이제 요거 하나만 애매해지고 나머지 상수라서 좀 보기가 편해져. 그래서 고정을 시켜놓고 얘네만 관찰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 극한식의 결과는 얘가 결정하네요. 따라서 r의 n승꼴 우리 첫 항이 뭐고? 2분의 r. 공비도 2분의 r. 그러면 표를 본다면 어느 표를 봐야겠어? 오른쪽 거를 보면 되죠. r의 n승꼴이니까. 제 케이스 몇 개로 나눴는지 기억나요? 몇 개로 나눴죠? r의 n승꼴이면? 4개로 나눴어. 잘 기억 안 나면 표를 보면 돼. 4개로 나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네모가 공비가 어떨 때 밑에 써볼까요? 2분의 r이 어떨 때 y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아니 테스트를 먼저 볼래? 아직 모델에서 좀 헷갈리나? 그 다음에 이제 이 공비가 r이 어떨 때 1일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r의 역할을 2분의 r이 하고 있으니까 1일 때. 그 다음 2분의 r이 몇일 때? 그 다음에 절대값 2분의 r이 1보다 어떨 때? 이렇게 4개 케이스로 나뉘는 거였는데 여기 r이 무슨 수로 제한이 돼 있어? 양수라고 제한되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능이다. 얘도 r이 양수니까 절대값 그냥 벗겨도 돼. 얘는 내가 간단히 쓴다면 양배 2 곱해서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가 되는데 어차피 r이 0보다 크니까 얘 좀 간단히 정리하면은 뭐보다 크고로 묶어버려도 돼요. 0보다 크고 r이 뭐보다 작다. 이 케이스는 뭐라고 써도 돼요? r이 2일 때. 얘는 r이 어차피 양수니까 절대값 없애고 풀면 r이 뭐보다 클 때 그때 우리가 리미트, 네모를 먼저 푸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r의 n승 이게 네모였죠? 이 네모의 극한을 알면 내가 이 전체 극한의 값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거 확통 안 하는 사람 없지? 확통 안 하는 사람 없죠? 너무 복잡하니까 얘를 보고 이걸 통해서 전체를 보는 약간 곱사건 해석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인 거야. 자, 그러면 얘를 봅시다. 이 등비시열의 극한은 이 공비가 어떠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였어. 공비가 절대값이 절대값이 1보다 작다? 그럼 무조건 어디로 수렴이라고 표에 적혀 있었게요? 0으로 수렴이 무조건 0 이렇게 되는 거야. 공비가 1이면 무조건 어디로 수렴? 1로 수렴이라고 했었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발산 이렇게 된다 그랬는데 그 중에서도 좀 자세히 보면은 r이 2보다 크면 얘 절대값이 1보다 큰데 어차피 양수지. 마일보다 작거나 1보다 크다 해서 마일보다 작다는 안 보게 되는 거야. 1보다 어떨 때만 보는 거예요? 그럴 때 1보다 크면 얘가 1보다 큰 값에 무한대 수행하면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 무한대로 가요. 증가함수 이렇게 무한대로 가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네모가 어떻게 되는지 알았으니까 내가 문제 원하는 저 별이라고 할게요. 별을 알 수 있게 된다. 네모가 0이 될 때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1분의 마일 이렇게 되겠죠. 여기 네모가 다 몇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영어로 가니까 분모에 1만 남고요. 분자에 마이만 남아서 몇으로 수렴? 마이너스 수렴 이렇게 되는 거고 2분의 R이 1이면 네모가 1로 가니까 네모 1대2 하면 뭐가 돼요? 2분의 4니까 2가 되겠죠.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분의 무한대 되겠죠? 어디로 수렴? 개수 2, 5로 수렴 이렇게 되는 거지. 해서 처음에는 연습할 땐 이렇게 해. 나중에 문제 풀 때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시험 때는 그냥 보자마자 얘 범위 너네가 딱 체크해가지고 바로 구간분할함수를 쓸 수 있으면 돼요. 아니 뭐 판단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0으로 가면 마일, 그 다음에 1로 가면 몇이었지? 2였나요? 네, 2였네요. 그 다음에 5 해서 0보다 크고 R이 2보다 작을 때 R이 2일 때 R이 2보다 이렇게 해서 표를 그려서 이제 완성을 시키는 거야. 구간분할함수를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R에 따라 저 극한의 결과가 달라진다. 얘를 이해해야 이제 그 다음 내용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게 돼요. 차근차근 써볼래요? 쓰면서 들어봐. 이 표 내가 쓴 건 뭐냐면은 표의 가장 왼쪽은 아까 우리 등비수열의 극한 개념 있잖아요. 거기서 공비가 어떨 때, 공비가 어떨 때, 공비가 어떨 때를 그대로 쓴 거야. 두 번째 열은요. 그걸 이제 식을 조금 정리해서 아래 범위로 보기 좋게 바꾼 게 두 번째 열이에요. 세 번째 열은 그때의 네모의 극한. 네 번째 열은 그 네모의 극한에 의하여 처음에 문제에서 원했던 그 복잡한 식의 극한을 네 번째로 나타내는 거야. 딱 정해진 건 없고요. 너네가 쓰고 싶은 만큼 써가지고 풀면 돼요. 이거 하고 그 다음 내용 하고 하면은 9시가 안 될 텐데 조금 빨리 끊고 쉬는 시간 하고 외우는 시간 하고 시험 보고 개념을 할게요. 문제를 갈게요. 아는 상태에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쓴 친구는 표 보고 있으시고요. 차근차근 써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수열의 극한 마지막 내용인데, 자, x의 n승을 포함하는 극한 리미트로 정의된 함수라는 내용이에요. x의 n승을 포함하는 꼴인데 주로 많이 나온 건 x의 2n승을 포함하는 게 대부분이라서 예시로 내가 x의 2n승을 넣었는데 x의 2n승 포함할 수도 있고 x의 n승 포함할 수도 있고 x 3승 포함할 수도 있고 집 안이에요. 원리는 다 똑같아. 제일 많이 나오는 게 x의 2n승이라서 내가 x의 2n승을 써놨고요. 아까 쌤 보니까 x의 n승도 나오더라고. 마프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자, 얘 같은 경우도 얘 극한을 구하면 그게 fx 값으로 정의가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너무 복잡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같은 꼴이 좀 반복되는 느낌이라서 얘를요 x 2n승 2n승 반복된다고 치면 x가 n이 무한대로 갈 때 x 곱하기 x의 2n승 마이너스 t 나누기 x의 2n승 플러스 이렇게 본다면 내가 저 극한의 결과를 알고 싶다? 이 친구랑 이 친구 x의 2n승의 극한이 뭔지를 안다면 쟤의 극한도 쉽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쟤를 먼저 알아볼까 하는 거야. 네모를 알아보고 그 네모로 전체를 알아보고 이렇게 하자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럼 네모를 알아봐야니까 네모 근데 꼴 자체가 따라하세요. 아래 n승꼴. 그럼 얘는 첫 항각 공비가 뭐인 등비주얼로 해석을 하면 될까? x제곱. 이거 x제곱의 n제곱인 거라서 x제곱이 아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럼 따라하세요. 등비수열의 극한.
그러면 우리가 개념을 딱 떠올려야 돼. 아래 n승 꼴이니까 아까 표에서 오른쪽 왼쪽 어떤 거예요? 오른쪽 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대부분 그 오른쪽 거로 나와.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등비설의 극한 조건을 보면 왼쪽에 아까 표 왼쪽에 R에 대한 범위로 이렇게 케이스가 나뉘었잖아. 몇 개 케이스가 있었죠? 4개나 있었어. 그걸 그대로 한번 조건이라고 하고 내가 쓸게요. 나중엔 이거를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그냥 바로 구해야 돼. 조건은 첫 번째 조건 뭐였을까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R이 1보다 작다. 두 번째 조건은 뭐였을까? R이 1일 때. 세 번째는 R이 마이너스 1일 때. 네 번째는 R이 절대값이 어떨 때? 이렇게 R이 1보다 크거나 R보다 작을 때. 하나로 묶어서 절대값 R보다 클 때 있었죠? 자, 이걸 내가 근데 지금 여기서 이 네모는요, 주황색 네모는 누가 R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X가. 그럼 여기다 X제곱, X가 아니라 X제곱이요? X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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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제곱 집어넣고 정리를 한번 해볼게. 그래서 그걸 X의 범위 뭐 바꿀게요. 그게 보기가 좋으니까. X의 범위는 X제곱이 마일보다 크고 1보다 작다가 되는 거죠. 수분 지울게. 이거 풀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X의 범위 어떻게 되는 얘기더라? 0보다 크고 작다. 네. 아니요. 이거 헷갈리면 얘들아 지금 누구의 범위를 알고 싶은 거야? X의. 모르겠으면 그래프를 그려도 돼요. Y는 X제곱 Y의 1. 우리가 원하는 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X제곱이 Y랑 1 사이인 걸 원하는 거지? 따라서 Y는 X제곱. 그 X제곱 본다는 건 누구를 본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Y좌표를 보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면 이거 Y랑 똑같으니까 Y좌표가 Y랑 1 사이일 때를 찾으세요 이거야. 그럼 그래프로 나타내면은 1은 아니어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Y좌표의 범위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때 누구의 범위를 구하려고 했던 거예요? X의 범위. 왜 여기서 X의 범위를 해로 써줘야지. X의 범위가 어떻게 되니? Y보다 크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방금 너희 다 틀렸어. 이거는 근데 미적분 내용은 아니고요. 수학 상한 내용이야. 경험을 잘 가져가시고요. 자, 그 다음 그러면 R이 1일 때에는 지금 누가 R의 역할을 한다고 했죠? X제곱이 몇일 때를 말을 하는 거네? 이렇게 되죠? 이거는 간단하다. X가 뭐 또는 뭐? 마이너스 두 가지 케이스가 되겠죠? X가 1, X가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겨. 세 번째 케이스는 X제곱이 몇일 때? 이거란 말인데 이렇게 되려면 X가 무슨 수여야 돼요? 허수지. 근데 따로 언급을 안 해도 고등학교에서는 함수를 다룬다? 실수범위에서만 다룬다 생각을 하면 돼. 그럼 이거는 가능 불가능? 이렇게 되는 거야. 실수범위의 함수는 당식 이러면 허수까지 생각을 하지만 당함수 이러면 그냥 실수범위만 봐야 돼. 자, 그런 다음에 저거는 절대값이니까요. 절대값 X제곱이 1보다 클 텐데 네, 절대값 X제곱이나 X제곱이나 어차피 어때요? 똑같아요. 왜 X제곱은 항상 몇 이상의 값을 가지니까? 0 이상. 그럼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랑 똑같고 이거 풀면 어떻게 되느라? X가 Y보다 작거나 1보다 크다. 이것도 헷갈리면 그래프를 그리면 돼요. 2차 부등식 풀면 되죠? 0 1 이렇게 되면은 1보다 어떨 때? 클 때의 X값이니까 Y보다 어떻거나 작거나 1보다 어떨 때? 클 때 X값의 범위를 써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를요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로 할게요. 자, 클 때 X가 Y보다 작거나 1보다 클 때였었죠? 자, 근데 이 친구가 아까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얘 안 쓸 거야. 근데 얘가 X가 몇일 때랑 벌써 두 개로 나뉘었죠? 그래서 지금 두 칸인데 얘 안 쓸 거니까 이렇게 두 개로 칸을 이렇게 나눠서 얘가 쓸게 다. X는 나 1, X는 1 이렇게 나눠서 쓸게. 여기까지 일단 괜찮나요? 지금 내가 뭐 한 거냐면 전체 극한식을 알아야 fx를 결정을 할 수 있는데 너무 복잡해. 누구를 먼저 알아보자. x, 2n's 네모를 먼저 알아보자를 한 거야. 그 네모는 봤더니 네모는 무슨 수열의 극한으로도 볼 수 있겠네? 등비설을 그렇게 내야 되는 거야. 지수식인데 등비설 극한 볼 수 있겠다. 첫 항이 뭐고? x제곱. 공비가 x제곱. 등비설 극한 개념 내가 표 몇 개 알려줬는데? 2개 알려줬는데
x 제곱의 n승이니까 얘는 어느 쪽 표를 쓰면 되겠다. 오른쪽 거 쓰면 되겠다 해서 거기에 따라 케이스를 생각을 하고 근데 r이 어떨 때 f는 이렇다 보다는 x가 어떨 때 f가 이렇다라고 설명하는 게 훨씬 좋은 표현이라서 x의 번호를 먼저 구해놓은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이 조건에 따라서 네모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거든. n이 무한대로 갈 때 x의 2n승 하면은 공비가 마이랑 1 사이다? 아까 표의 첫 번째 케이스였죠? 그러면 등비수열 극한이 무조건 어디로 간다 그랬어? 0. 공비가 1이다? 그러면 무조건 극한이 뭐라 그랬어요? 얘도 지금 공비 1일 때 공비 1일 때니까 1이 이렇게 되는 거야. 공비가 1보다 절대값이 크다? 어떻게 된다 그랬지? 발산, 진동할 수도 있고 그냥 뿔만 만들어 갈 수도 있는데 얘는 어떨까 생각해보면은 절대값 x가 1보다 크다. 이게 x제곱이 1보다 어떨 때였으니까? 클 때니까 이거 x제곱을 무한대 수정하면 어차피 1보다 큰 거 무한대 수정이니까 어디로 갈까요?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발산! 그 중에서도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이런 거 써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런다면 내가 얘를 알고 싶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주황색 네모 얘를 알고 싶었던 이유가 뭐냐면 전체 fx를 구하고 싶은데 너무 복잡해서 그런 거였잖아. 얘를 이제 구했으니까 누구를 알아보면 돼요 이제 fx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봅시다. x가 말보다 크고 1보다 작다. 그 범위에서는 이 네모의 값이 항상 몇이라서 0, 0, 0 들어가면 그때 fx 이 전체 값이 fx잖아요. f는 몇 수로 수렴? 이 극한이 마이너스 2로 수렴하죠? 그게 fx 값인 거야. 마이너스 2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럼 x가 뿔마 1이다? 그러면 네모가 얘가 몇으로 수렴한다고요? 1, 1이니까 그럼 분모 몇 분의 하고? 2분의가 되는데 문제가 있어. 여기가 x가 얘는 1이거든? 근데 얘는 뿔마 1이 달라요. 따로따로 그래서 봐야 돼. 마일 때부터 먼저 볼까요? 1, 1 마일이니까 분모는 몇이 되고요? 2가 되고요. 분자 몇이 될까요? 3.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수렴이니까 그게 fx 값이 되는 거고. 그럼 x가 1일 때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이렇게 돼요. 계산을 해보면 1, 1, 1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케이스는 x가 절대값 x가 1보다 크다. 그러니까 뿔마일 바깥쪽일 때는 x값이 수직성 기준으로. 그럴 때는 이 네모가 어디로 가기 때문에 무한대, 뭐분의 뭐꼴이니까 무한대 꼴이니까 가장 큰 무한대로 나눠서 풀어보면 그 가장 큰 무한대에 어디로 수렴한다? 개수비로 수렴한다. 분모는 네모의 개수가 몇이고요? 1. 분자는 개수가 몇일까? x일까 1일까? 지금 극한식 안쪽에서는 기준 문자가 누구야? n, 이 변수는 n이에요. x는 뭐 취급 당해야 되는 거야? 상수 취급 당하는 거라서 x가 통째로 개수인 거야. n에 대한 지수식의 개수가 x입니다. 그래서 얘는 뭐로 수렴한다고 말하면 될까요? x로 수렴하니까 개수가 x 이렇게 되는 거야. fx는 x 1차 함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이 안에서는 상수 취급이지만 얘 극한 n이 무한대로 갈 때 결과 계산해보니까 x로 수렴해요. 그럼 fx 값을 x로 두자 라고 해서 fx가 x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럼 우리가 얘를 구간 분할 함수로 작성을 해줄 수가 있어요. 구간이 이렇게 여러 개로 나뉘겠죠? 얘 두 개로 분리할게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x가 1보다 작을 때, x가 1일 때, x가 1보다 클 때. 이렇게 좀 귀찮지? 오늘 3월 모의고사에 이거 하나는 보통 나와요. 4점짜리. 좀 어렵게 나오면 킬러 문제로 나오고 거의 안 나올 때도 있네. 거의 잘 반응해요. 내신에는 웬만하면 나오고. 자, 아무튼 그래서 얘는 마이보다 작을 때는 이 케이스죠? fx가 뭐라고 구해놨어? x야. 1보다 클 때도 이거니까 x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1일 때는 fx가 몇이라고 구해놨어요? 마이너스 1분의 1. x가 1일 때는요? 마이너스 뭐라? 1일 때가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2분의 3이었네요. x가 마일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fx가 어떻게 된대요? 이렇게 줄을 맞췄을게요. 이렇게 구간분할함수 나타냈으니까 이제 그래프까지 그릴 수 있으면 되겠죠? 나중에 이제 문제 익숙해지면 실전에서는 어떻게 되냐? 저거 보고 바로 그래프 그리면 돼.
이거를 하고 그래프 그리는 게 아니라 이걸 많이 하면 그냥 머릿속에 이 표랑 얘가 떠올라서 바로 그래프가 그려져요. 그게 바로 나중엔 돼야 돼. 지금은 연습할 때니까 표도 그리고 식도 작성해보고 다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익숙해지니까. 마일 1로 딱 끊어서 마일 왼쪽에서는 몇 차 함수? 1차 함수 y는 x니까요. 마일 코마 마일 해가지고 이렇게 생겼죠? 1보다 클 때도 1차 함수 y는 x니까요. 1 찍어놓고 2 이렇게 해놓고요. 1 마일 해볼까요? 1일 때 어떻대요? 마이너스 2분의 1 2중 그치. 마이너스 1일 때는요?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중 하니까 2로 치면은 그렇죠. 마일 이렇게 해주고요. 어디만 해주면 끝나요? y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항상 몇의 값을 가져야 되는데 그럼 이거는 fx가 무슨 함수다라고 말해주면 돼요? 상수함수. 이 구간은 상수함수야. 마이너스 2 이쯤이라고 볼까요? 마이너스 2 이게 y는 fx.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돼. 자, 이걸 그릴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모의고사로 많이 나오면 무조건 아니지만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쉽게 나오잖아? 다 G로 주고요. F 곱하기 G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따라서 곱함수의 연속. 아니 근데 G는 당연히 연속이고 있는지 F는 불연속 실수 몇 개 존재해요? 2개. 불연속 곱하기 연속이 항상 연속이래. 그러면 G가 누구를 인수로 가져야 된다? 마일 1하게 보면 x-1, x 플러스 1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그게 대표적인 케이스 유형. 곱함수 연속이랑 엮어서 나오는 거. 또 하나는 y는 m 아니 t tx 마일 tx 플러스 1 마이너스 아니 그래 마이너스 3 y 교점 1 교점 개수 gt 개수 함수를 엮어서 나와. 그러면 마일 콤마 마삼을 지나고 그러니까 마일 콤마 마삼 지나고 기울기가 막 바뀌어요. 이랬을 때 교점의 개수 함수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돼. 그래프 그려놔야 개수 함수 찾을 수 있겠죠? 이렇게 나오면 좀 더 까다로운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너희가 등비수열을 포함하는 극한, 등비수열의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를 그릴 수 있어야 이런 여러 가지 유형들을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요, 수능에는 잘 안 나오는데 내신이랑 3월 모의고사에서는 낼 게 없으니까 이것도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지금은 이거 표 그리고 그걸로 구간분할함수 작성해보고 그래프 그리고까지 한번 해보고 쉬었다가 테스트 볼게요. 지금 시간이 55분이니까 이거 쓰는 시간이랑 외우는 시간 포함해서 8시 15분까지 약 20분 정도 줄게요. 쓰고 잠깐 쉬었다가 시험 보기 전에 외우세요. 1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9시 15분.